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리플과 관련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소송이 이 미국 Chamber of Digital Commerce,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라고 번역을 해볼까요? 여기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뭐 1차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누가 얘기했냐면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리플 소송을 지지하고 또 힘을 준다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게 뭐 고무적인 일이죠. 실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Chamber of Digital Commerce,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어떤 데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네요. Chamber of Digital Commerce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좀 호의적인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좀 약하고, 기존의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실제 미국의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이런 걸 알아야지 실제 우리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디지털 상공회의소 이전에 텔레그램과 SEC 소송이 있었잖아요. 이 56전 무패에 SEC가 텔레그램에게 속된 말로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네요. 암호화폐 이익단체라고 이야기하네요.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에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높은 암호화폐 암호화 보안으로 널리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과 SEC 간에 진행 중인 법정 소송건에 대해서 법정 조언자 에마카이 큐레의 이야기입니다. 상공회의소 법률 전문가자 그랬다. 자,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간주해야 될지 여기서도 이제 의견을 낸 적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계약과 관련된 규제법이 명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옳은 소리를 하는 곳이네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력도 한번 보죠. 연역. 2014년에 설립됐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비영리 단체네요. 그러한 임무 실전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는 이익단체인 블록체인 연합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와 토큰 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 2014년에 설립될 정도면은 그러니까 2015년에 XRP 리플이 5원이었거든요. 리플 5원도 되기 전에부터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 그쪽 분야를 아주 비전 있게 봤던 그런 비영리 단체네요. 우리 상공회의소는 그램 토큰의 판매가 증권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의견이 없지만 우리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고 일관적이 된다. 이때는 뭐 완전히 힘을 싣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토큰의 판매가 증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규제는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된다. 그런 프레임워크는 맞는 말이죠. 근데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토큰 판매가 투자 계약인지를 둘러싼 문제는 SEC가 텔레그램과 벌이고 있는 법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달 초 텔레그램은 그램이 투자 상품이 아니며 투자자들은 이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기대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증권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SEC가 이 텔레그램에 시비를 건 그 순간을 담아낸 기사인데요. 텔레그램과 톤 발행사의 17억 달러 규모 토큰 판매에 대한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이름을 암호화폐나 디지털
디지털 토큰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연방증권법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고안된 정보 공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서 공모의 장점만 취하려고 한다. 이때가 이제 텔레그램 증권법 위반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제동을 걸었던 그 순간인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은 미국 상공회의소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일단은 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지원 선언을 한다는 것. 이건 이 자체가 고무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좀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증권과 관련된 어떤 조언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이 전말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텔레그램은 증권이 맞죠? 증권이 아닌 것을 증권이라고 하지 않았을 테고, 근데 이제 XRP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증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위 테스트에 통과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물 자산과 연계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토큰일 뿐입니다. 아까 텔레그램의 토큰 같은 경우는 이름만 토큰이라고 붙여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리플은 분명히 증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상공회의소가 정말 이 코인베이스 재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리플과 SEC와의 승소를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에마카이 큐리에이를 법정 조언자를 자청을 했다면 이것은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증권성의 여부가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워낙 이제 오래되니까, 그리고 포브스 매거진이라든지 CNBC 같은 큰 그런 언론사에서 다루다 보니까 서서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증권성의 여부. 그래서 아마 에마카이 큐리의 자격으로서 어떤 증권 관련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 미국 상공회의소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그리고 비전을 주창하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좀 잘 해주신다면 저도 잘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게 더 있다면, 더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여러분께 상세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늘 또 리플의 급등, 리플의 폭등, 리플이 잘 되기를 저는 늘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